안녕하세요, 여행길자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결혼을 안 하는 비혼에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체감을 할 정도로 주변에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에 여행시장도 앞으로 기존과는 좀 다르게 변할 것 같아서 결혼과 비혼 그리고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로 여행업이 엉망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해결되기에 그 이후를 생각했을 때 느끼는 어떤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33인데 이쯤 되면 친구분들이 한 분 한 분 결혼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 나이대에 보통 결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 하시죠. 예전에는 이런 거를 초조해하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제가 느끼기에 그러거나 말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 시간이 더 중요해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해 보여요. 저도 주변에 친구들도 있지만 제 친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20명 정도인데 이 중에 4명만 결혼했고 나머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 친구들도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게 꼭 해야 하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본인이 원치 않으면 결혼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혼자 너무 재미있게 잘 지내요. 친구들이 하는 것도 되게 많고 취미든 일이든 엄청 부지런히 사는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서 연애를 좀 안 하나 싶기도 하고,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연애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가는 게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죠. 물론 여행 시장이 바뀐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만 제가 볼 땐 전체적인 현상 자체가 아예 바뀐 것 같아서요. 여행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커플 가족 여행이 사실 진짜 많이 죽었어요. 아무래도 체감상 느끼고, 제가 하는 지역이 가족이나 커플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라 그런지 커플 가족 여행이 엄청 많이 줄었고, 대신에 이런 부분이 줄어든 만큼 남자든 여자든 혼자 여행을 하거나 또는 남자분끼리 여행을 가는 형태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친구끼리 여행 가면 많이 싸우겠지만, 유럽을 봐도 예전에는 사실 여자분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건 거의 8대 2였어요. 남자가 유럽에 오는 경우는 거의 배낭여행 분들 또는 허니문으로 유럽을 오지 않는 이상 남자분들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남자분들도 혼자 여행 많이 오시고 즐기시는 게 좀 많이 달라졌죠. 남자분들로 치면 예전에는 여행 종류가 많이 없었어요.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클럽 가는 거의 대부분의 클러버들, 그 도시의 핫한 클럽을 꼭 가는, 거의 90%는 이런 유형이었는데 요새 제가 배워야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유형이 있어서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전일정 골프 치고 골프도 하루에 27홀 치고 저녁 먹고 호텔로 와서 마사지 받고 해변에서 맥주 먹는 어떤 이런 유형분들, 이런 분들은 골프장도 여행 기간이 5일이면 4일 동안 골프장이 4군데에서 각기 다르게 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호텔 헬스장에서 헬스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것은 정말 이해 안 가지만 의외로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꼭 헬스를 거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도 거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엄청난 하드워킹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주로 동남아보다는 유럽에 많이 있는데 어지간한 거리는 죄다 걸어 다니시죠. 대중교통 이용 잘 안 합니다. 돈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거의 하루에 3만 보, 4만 보 찍을 정도로 엄청 걸어 다니시고, 걸어 다니시다가 식사 시간 되시면 정말 내일 죽는 분처럼 이것저것 현지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남자분이 쇼핑족도 있어요. 이런 분들 참 특이한데 그 나라에서만 파는 그게 있나 보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피규어, RC카, 드론, 수중, RC 등 어떤 이런 것을 사기 위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전자장비, 촬영 장비를 가끔 저희에게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쇼핑하러 오셨다고 해서 저희는 선입견이죠. 명품샵 이런 데를 안내해드렸다가 결국에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픽업만 해드린 기억도 있네요. 그리고 축구 여행도 많이 늘어났어요. 박지성 선수 때부터 해외 축구만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일정도 성수기, 비수기 이런 게 아니라 그 챔피언스 리그 일정에 맞춰서 맨체스터에서 축구 보고 일일 투어하고, 런던에서 런던 더비 보고, 프랑스 가서 리그1 경기 보고, 그렇게 스페인 가서 넘어가서 티켓 운 좋게 구했다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보고, 이런 거죠. 예전에는 박지성 선수밖에 없었다면 요즘은 그때보다 좀 더 있죠. 당연히 유명한 손흥민 선수, 프랑스 보르도 황희조 선수도 있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권창훈 선수, 홀슈타인키의 이재성 선수, 벨기에의 이승우 선수, 오스트리아 황희찬 선수, 스페인의 이강인 선수 등 거의 나라에 한 분에서 2명 정도는 있죠. 유명한 선수들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독일의 트리크기 주변엔 박이영 선수, 프랑스 몽펠리에 윤일록 선수 등 의외로 많은 한국 분들이 해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경기를 볼 경우도 있겠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기존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사실 그 전에 좀 이쁜 곳만 사실 다녔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유럽을 많이 갔고
하와이, 괌, 보라카이 이런 휴양지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바로 효과가 나오는, 대부분 여행 다녀오시면 SNS 카톡 프로필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우선 여행을 가시는 지역인데, 요즘은 여자분들도 라오스, 캄보디아, 치앙마이, 인도 등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안 가시는 지역도 여자분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라오스 루앙프라방까지 버스로 31시간이 걸리는데, 의외로 냉장고 바지에 런닝화에 배낭 매신 여자분들을 쉽게 그리고 많이 봐서 의외로 놀랐습니다. 점점 여행 유형들이 다양해지고 저희가 필요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점점 사람들이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줄어드니까 정말 어떤 공통분모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특히 허니문은 더욱 신경 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깔끔하게 여행을 저희가 진행시켜주면 어쨌든 결혼을 이분들이 했기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족을 모시고 간다든지, 자녀가 생기면 뭐 태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4살에서 7살 되면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가족형 휴양지로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이런 공통분모가 자리 잡게 되어서 저희는 그 카테고리에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결혼을 하시는 분들보다 결혼에 생각이 없으시거나 비혼이신 분들이 많고, 결혼을 하셨지만 애는 가질 계획이 없으시기에 마케팅적으로 뭘 하기에 전혀 예측이 1도 안 돼서 저희 같은 업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가 뭐 쉽게 비교를 하자면, 기존에는 사람이 100명이 있었다면 짜장면 80, 그 다음에 1부터 20까지 각기 다른 메뉴로 100명이 채워져 있어서 짜장면을 많이 시키니까 가격을 딜을 해서 언더 요금을 받은 후에 그 짜장면 8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어떤 메리트 또는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1부터 100까지 뭐 100가지의 각기 다른 형태의 유형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딜을 할 수도 없고, 뭐 손님이 하시는 거와 저희가 하는 거와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그 갭이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결혼이 많이 줄어서 당연히 아이도 많이 줄고 있겠죠. 지금 초등학교에 한 반에 서울의 시내학교가 16명에서 22명 정도라고 하네요. 서울의 중심에 있는 곳이 인원수가 저 정도면 뭐 지방이나 조금 뭐 변두리는 이런이 더 없겠죠. 서울 심한 곳은 한 반에 16명 정도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네요. 엄마, 나 반에서 7등 했어. 이 새끼가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요즘은 약간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막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변할 때쯤인데, 그때 한 반에 38명에서 42명 정도가 한 반으로 이루어져서 있거든요. 그때 반에서 7등이면 엄청 잘하는 거였는데, 그때 반도 안 되는 인원이라니 많이 결혼을 안 하시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젊은 분들 탓할 수는 없죠. 대부분 연봉이 3천, 4천일 텐데 좀 높은 분들은 5천대고, 그러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죠. 취업 1순위 기업 카카오가 연봉이 7천이고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실수령이 485만 원인데 어떻게 집을 사고 산다는 건지. 저도 힘들지만 저보다 지금의 20대 동생들, 특히 커리어를 시작해야 할 동생들이 더 힘들 듯 하네요. 여행업계나 제 친구들, 공기업에 있는 애들 보면 당연한 거지만 50대 중후반 임원 및 능력 없는 애들이 절대 안 나가고 버티고 있고, 오히려 신입 공채 다 없어졌고, 중소기업도 설상가상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저보다 그 친구들이 상실감이나 고통도 더 클 것 같고, 저도 약간 체념해서 화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결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결혼을 해야 뭐 아기가 생기지, 그죠? 우리나라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본보다 사회 현상이 10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라 구조적으로 좀 비슷해서 그런지 제가 20살 때 일본 처음 갔을 때가 2007년인데, 그때 막 일본에서 알바만 하면서 지내는 사람을 프리터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연애도 결혼도 할 의욕도 없는 사람들을 초식남이라 불렀거든요. 그런 말이 나온 지 2년에서 3년 정도 좀 지난 상태였어요. 우리나라는 그 된장녀라는 말이 나온 지 1년에서 2년 지났을 때쯤 일본에서도 저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뭐 당시에 와닿지도 않고, 얘네들 무슨 족 무슨 남 붙이기 좋아하니까 또 하나 만들었나 보네. 그냥 노처녀 노총각이지 어느 쪽은 초식이야, 지가 사슴 새끼야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 당시에 이런 게 한국에 없을 때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었는데, 요즘은 조금 어떤 류의 사람을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물론 비슷하긴 하나 약간 많이 달라요. 일본에서의 초식남은 진짜 사람이 어떤 의욕도 없고 삶에 자기 혼자만 지내고 조용히 지내고 혼자 만족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면, 우리나라 분들은 그래도 남자든 여자든 자기 취미 열심히 하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자기 일 열심히 하시고 좀 더 아무래도 밝죠.
근데 그래도 방향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거는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걔들도 초식남 말 나올 때 육식녀라고 해가지고 남녀끼리 많이 싸웠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영화 악인을 보면 성추행에 관련해서 영화로 나오는데 내용은 남자가 여자를 도와줬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한국 인터넷에서 쉽게 보는 어떤 그런 주제로 삼고 있죠. 그리고 2000년 후반쯤 저출산 고령화로 빈집이 주제가 되기 시작했고 도쿄 등은 계속 집값이 상승했고 점점 일본 지방은 저출산으로 빈집, 폐가, 텅 빈 빌딩 등이 늘기 시작해서 지방에는 이동을 할 수 없는 어르신분들만 남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 점점 지방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방에 살고 계신 어르신분들은 차를 타고 15분 정도 나가야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거나 아니면 군대 황금마트처럼 낮에 그 근처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트럭이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일본도 남자든 여자든 비혼족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 플러스 2000년대 중반에 육식녀라고 불리는 세대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일본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80세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랑 같이 생활해서 살거나 가끔 고독사로 발견되는 뉴스가 나오죠. 그리고 2000년 중반에 약간 육식녀 분들로 결혼 시기를 놓치신 남자분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하는 초연상 연하 커플이 많이 생겨나는데 보통 남자 44세, 여자 27살, 남자 42세, 여자 25살 뭐 이런 경우더라고요. 이게 서로 좋아하니까 만나시는 거고 남자가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분이 자기보다 앞 세대인 60년 세대죠. 그 마케이누 세대로 인하여 인식이 좀 변화되어서 젊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인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자기 또래 그 다음에 뭐 5살 연상까지는 별로 어떤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미혼 남성들과 연애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여기까지만 봐도 한국과 너무 비슷해요. 약간의 결과는 틀릴 수 있으나 거의 방향성이 판박이 같고 제 고향이 전주인데 지금 전주에 몇몇 위치에 있는 도시는 그 아파트는 거의 유령 도시예요.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보다 아파트가 더 많아서 밤에 아파트 동에 불 켜져 있는 곳이 진짜 손가락으로 꼽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편의점도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동네도 마찬가지로 살고 있는 동에서 저희만 젊은 사람이고 다 연세가 저희 부모님보다도 어르신이세요. 70세 이상이신 젊은 분은 60세 초반 중반쯤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요. 근데 진짜 한 10년 15년 후에는 만약에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으시니까 돌아가시면 여기 누가 들어올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초등학생이 한 반에 16명이고 애들이 13살이라고 치면 15년 뒤면은 28살인데 이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해서 집을 가진다고 해도 태어나는 사람이 적어서 집이 많이 안 남을 것 같긴 한데 많이 남을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뭐 1인 가구가 더 늘어서 그 공백이 메워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기에는 뭐 아무도 결혼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기에 너무 적죠.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이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회가 바뀌었구나 싶네요. 뭐 그렇다고 나라가 출산율이 적으니까 너가 애를 낳아라 결혼해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책도 있는 것 같지도 않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마 일본보다 더 빠르게 저희는 고령화 사회가 될 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출산, 비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이 최고니까 유의하시고요.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미가 없었다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